경기 정점이 언제였는지, 쉽게 말해 우리나라 경기가 언제 꼭지점을 찍고 내려왔는지 그 시점을 정하는 게 요즘 중요한 화두로 부상했습니다. 이 판단과 기준이 빨리 서야 이에 대한 경제 정책도 빠른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이 경제 정책의 적절성 여부와 연결되기 때문에 주목되는 쟁점이기도 합니다. 최근 이 국가통계위원회가 한국 경제의 경기 정점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국 판정을 보류한 바 있는데요. 오는 9월쯤 재논의에 들어가 이 경기 정점을 공식 판정한다는 계획이지만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그만큼 현 경제 상황이 녹록치 않다는 얘기겠죠. 오늘 이 오후 토론에선 이 문제와 관련해서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그리고 김대종 세종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요즘 이 경제가 어렵다는 말을 참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데 언제부터 안 좋아진 거냐 이 부분은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먼저 이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이나 정부는 이제 경제가 튼튼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또 올 이제 하반기가 되면 좋아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체감하고 있는 거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경기가 나쁘다는 거는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정점이 어디냐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 두 가지 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는 경제 정책을 적실성 있게 펼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가 굉장히 나쁜데 나쁜 정책을 쓰게 되면 오히려 더 악화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는 거고요.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경제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통계는 숫자로 말하는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그 통계가 잘못되면은 팩트가 잘못된 거고 그렇게 되면은 정부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측면에서 그 정점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요. 보편적으로 우리가 아주 굉장히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2017년도 6월 또는 9월이 우리 경기의 정점을 이뤘다라고 하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었어요. 이것을 이제 지금 계속해서 미루고 아마 올 9월에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그랬을 경우에는 타이밍을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 빨리 결론을 내려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경제에 고점이 있으면 저점도 있고 다시 고점으로 향하는 이런 순환 주기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이 주기와 관련해서 좀 한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 교수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우리가 이제 보통 경기 지수라고 하는 이제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경기 선행 지수, 경기 동행 지수, 경기 후행 지수라고 부르는데요. 경제의 선행 지수는 주가를 말하는 겁니다. 보통 주가는 한 6개월 선행 지수인데요. 삼성전자 주가가 올랐다고 하는 것은 6개월 뒤에 삼성전자가 실적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은 항상 경기를 선행한다고 해서 선행지수라고 부르고 우리가 말하고 지금 하고 있는 지금 경기 동행지수가 바로 그 경기지수입니다. 경기 종합지수인데요. 이거는 보통 10가지 지표를 가지고 설정하거든요. 또 100이 넘으면 경기가 좋아졌다, 화랑이라고 얘기하고 100 이하가 되면 이제 경기가 불황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주요한 지표 10가지가 이제 수출액, 뭐 노동 투입액, 그다음에 뭐 수입액, 또 전력 사용량, 시멘트 사용량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이래 보니까 지금 이 10가지 지표 중에서 아까 통계적으로는 뭐 2017년 9월 정도가 정점인 것 같은데 국가에서 지금 발표하기를 꺼려하는 이유가 문재인 정부 출범이 2017년 6월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문재인 정부가 실시했던 경제 정책들이 전부 다 경기가 수축되는 국면에서 했다는 것이 발표되기 때문에 경기 정점을 언제로 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지금 계속 미루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뭐 그러니까 과거 특정 시점이 방금 김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뭐 경기 정점이다 이렇게 판단되면 이후 경기는 하강 국면에 들어섰다.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것도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썼던 가장 많은 경제 정책이 이제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해서 최저임금제를 한 55% 올렸고, 그다음에 소득세와 법인세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올렸습니다. 우리나라는 법인세가 지금 현재 미국은 21% 내렸고, 우리나라는 법인세를 25% 올렸어요. 이게 지방세를 포함하게 되면 27%나 됩니다. 미국보다도 법인세가 6%가 많으니까 기업들이 전부 다 한국에서 미국에 공장을 짓는 거죠. 이제 이게 보통 우리가 이제 FDI라 그래서 외국인 직접 투자라 그러는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공장을 짓는 것은 얼마 안 되지만 우리나라 현대나 삼성이 외국에 공장을 짓는 것은 3배나 많습니다. 이와 같이 2017년도를 정점으로 만약에 설정하게 되면 이후에 했던 경제 정책들이 전부 다 경기를 악화시키는 정책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정점을 언제로 우리가 경기가 최고점에 있었다는 것을 설정할 것이냐.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팩트를 그대로 공개해야 되는데 2017년 9월이 정점이라고 얘기하게 되면 문재인 정부가 실시했던 경제 정책들이 전부 다 경제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실시했구나. 그러면 본인들이 경제 정책을 잘못했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지금 언제를 시점으로 할 것이냐. 그래서 이걸 9월 달에 다시 한번 검토해서 발표하겠다 이렇게 연기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당연히 뭐 경기를 정점을 어디냐 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문제는 그에 따른 처방, 진단 정확히 내려져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정부 정책의 방향성에도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 부분 상당히 영향을 미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경기 동행지수 순행에 대한 표를 보면은 예. 2017년도 9월 때 100일이었어요. 근데 올해 98.5로 떨어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경기 동행지 계속해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2017년도 9월이면 이제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뭐 한 2달이나 석 달 정도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추측했던 것이 소득주 성장 정책이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는 잘못된 진단 속에서 잘못된 처방을 했기 때문에 예. 지금 우리가 어렵게 좀 경제적으로 곤란하지 않느냐라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여기 투자해서 하지 않고 잠깐 해외로 나가는 이유도 뭐냐면 정부 정책이 역방향으로 나가다 보니까 오히려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국내 투자보다는 해외 투자로 가는 부분들이 많단 말이죠. 예. 또 실제로 2017년도 3분기 때의 경제 성장률이 전년 대비 1.5% 성장을 했지만 그 이유는 계속해서 추락하고 심지어 올해 1분기는 마이너스 성장까지 나왔지 그랬죠.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현실이라고 팩트라고 하면은 여기에 맞춰서 빨리 정책 기조를 바꿔야 되는데 이 정부는 두 가지를 좀 주장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정책 기조 바꾸지 않는다는 거고요. 예. 두 번째는 뭐냐면 결국 나중에 효율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바뀌지 않는다고 한다면 경제라는 거는 타임이고 실제라고 하면 많은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적인 것을 가져가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거는 결국은 국민들이 봤을 때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예.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아주 정직하게 이 문제를 가지고 접근을 하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예산 편성과도 상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경기가 어떻게 혁신에 만약에 방점을 둔다고 한다면은 분배보다는 혁신 쪽에다 예산을 훨씬 더 많이 줘야 되는데 예. 정부는 지금 470조 슈퍼 예산을 책정을 했지만 또 지금 이제 그 추경까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경제는 살아나고 있지는 않단 말이에요. 네. 이것은 분명히 뭔가 예산에 대해서 방향성이 잘못된 게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모든 것이 다 결국은 경기 순환과 관련된 정책을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을 해서 거기에 맞는 맞춤형의 예산 책정이 돼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함의를 갖고 있는 거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경기 이 정점 또 저점 이 경기 기준 순환일을 정하는 게 바로 국가통계위원회라는 곳입니다. 사실 어제 이 기준일이 정해질 예정이었습니다만 이게 일단 뭐 아시다시피 지금 미뤄지게 된 상황입니다. 이건 어떤 이유라고 좀 봐야 될까요? 일단은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경기가 하강 국면이라고 이거는 청와대의 경제수석이 나와서 10번이나 얘기를 했습니다. 예. 경기가 이제 하강 국면이라고 한다면 경기가 하강 국면 속에서 정부가 잘못된 경기 인식을 바탕으로 경기를 위축시킬 수 있는 정책을 쏟아내면 예. 오히려 경기를 더 악화시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주된 요인이에요. 네네.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경기 순환과 관련된 것을 우리가 분석을 해서 내놓는 것이 향후 옳은 정책을 만들기 위한 거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게 김강두 예. 경제자문위원회 전 부의장이죠. 네네. 벌써 작년 5월 달에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지금 경기가 침체 국면에 들어갔고 지금 KDI는 어떤 표현을 썼냐면 침체 대신에 부진한 말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지금 뭐 한 3개월 늦춘다고 해서 벼랑간 현재 상황이 바뀔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빨리 이 부분에서 우리가 진단이 내려줘야지 내년도 예산을 책정을 할 때 예. 효율적인 예산 책정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통계청에선 경기 정점 소요 시간이 아직 짧다. 또 지표 변화가 미미해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김대중 교수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이 경제 성장률 전망치나 이 고용 여건 변화 등 이 경기 하강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진단 또한 여러 번 사실 나왔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 좀 할 말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 이제 경기가 하강 국면에 있을 때는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정책을 써야 되고 예. 경기가 확장기에 있으면 이제 수축기에 들어오는데요. 이제 경기 순환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정부가 이렇게 정점을 언제로 두느냐를 굉장히 가지고 고민하는 이유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나왔던 실시했던 정책들이 뭐 최저임금 정책, 또 법인세와 소득세를 올리는 정책, 그다음에 기준금리를 또 2번 인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1.5%인데요. 이와 같은 경제 정책들이 전부 다 2017년 9월 취임하고 이후에 다 했던 정책이거든요. 이렇게 경제를 위축시키는 경제 정책이 오히려 그 문재인 정부의 출범 이후로 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실시했던 경제 정책들이 전부 다 오히려 경제를 위축하게 되었구나. 이러한 문제가 또 제기되기 때문에 정부는 언제를 그 정점으로 하느냐가 굉장히 고민스러워서 지금 9월 달로 연기했고 예. 또 지금 현재 또 그 정부에서는 두 가지 모순점이 있어요. 지금 현재 경제는 굉장히 좋지만 또 추가 경정 예산 6조 원은 빨리 좀 배당을 좀 해달라. 국회에서 결정을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실 솔직하게 좀 자영업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어려워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또 어렵고 또 1분기에는 또 마이너스까지 났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이제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이 경제 시점 저점이나 고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좀 정치적 입김을 안 받고 바로 예. 했어야 되는데 이게 통계청이 기획재정부의 외청입니다. 기획재정부 장관하고 같이 일을 하게 되니까 독립성이 없어요. 그래서 정부라든지 기획재정부의 좀 눈치를 좀 보면서 정치권의 역할을 보면서 이렇게 저점과 고점에 대한 시기도 제대로 발표 못하는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이 김대중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경기 정점을 결정하는 게 정부 비판으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판단을 미룬 게 정부와 청와대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부분이 지금 가장 큰 문제로 지적을 받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새 정부가 자신이 추구하는 정책은 당연히 필 수 있는 거죠. 예. 특권이죠. 그러니까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정책이 현 정부의 핵심적 정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은 2017년 9월서부터 이게 우리 경기가 하강으로 갔다고 한다면 예. 순서를 바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혁신 성장으로 경기 활력을 먼저 살린 다음에 그 다음에 소득주도 성장 쪽으로 끌고 갔었어야지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데 우리는 거꾸로 소득주도 성장 분배 정책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이제 혁신 정책을 쓰려고 하니까 이게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식어가는 정책에다 오히려 찬물 더 껴얹는 부분이 됐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 속에서 결국은 정직이 최상의 정책이다. Honesty is the best policy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문제인가 이런 부분 속에서는 지금 뭐 경제청문회를 열자 아니면은 열 수 없다 뭐 추경을 하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예. 좀 더 본질적으로 우리 경제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와 관련돼서 저는 국회 차원에서 한 번 정도는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뭐 필요한 법안도 만들고 이번에 예. 대통령이 순방해서 와서 가장 큰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새로 혁신 동력을 만들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정책을 피려고 한다면 현재 우리가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강신욱 통계청장의 언급도 있었지만 지금 학계에서는 경기 정점 시기로 유력하게 거론하는 게 2017년 6월 혹은 9월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시기가 뭐 앞서 지금 얘기가 나왔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쯤인데 이 시기가 과연 좀 맞는 건가요? 지금 현재 그 2017년 9월이 그 경기 지수가 101.1이라고 나와 있고 예. 지금 현재가 이제 98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2% 정도가 낮아졌는데 이렇게 수치로 보게 되면 당연히 그때가 당시 정점입니다. 당시 통계청장도 몇 번 거기가 정점인 것 같다고 얘기했지만 그 발표는 어제 국가통계위원회에서 발표하지 않고 예. 그 9월로 연기했는데 아까 얘기한 것 같이 똑같이 문재인 정부의 출범 시기가 똑같이 겹쳐지게 되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했던 4가지 전부 다 뭐 최저임금, 법인세, 소득세 이런 정책들이 전부 다 2017년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경기가 수축되고 위축되는 상황에서 경기를 또 시키게 되는 이 4가지 정책을 했기 때문에 정부가 그 정점을 언제로 발표하느냐를 발표를 못하고 있는 거고 통계청장은 몇 번 정도 항상 그 2017년 9월이 가장 정점에 있고 현재가 98이니까 경기 지수가 지금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예. 그 정점은 얘기를 못 하고 있으니까 정부에서는 지금 정점과 그 저점을 얘기해야지 국가 예산을 어디에 투입할 것이냐. 이게 아까 추가 경정 예산은 필요하다고 계속 얘기하면서 또 경제는 좋다고도 일부 얘기하고 있고 이러니까 정부가 가장 좋은 말은 통계청도 그 역할을 좀 해야 됩니다. 제대로. 국가 통계를 정확하게 발표해야지 어떠한 대안과 또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항상 현황, 문제점,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현황을 모르게 되면 우리가 올바른 재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현재 경기 저점이냐 정점이냐 그 시기를 가지고 논의하는 것보다는 팩터, 사실을 그대로 발표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올바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기 정점을 이 시기라고 과연 공식화하게 될 경우 정부 정책이 잘못됐다는 걸 좀 인정하는 셈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과연 할 거라고 좀 보십니까? 일단은 어려운 국면인 거는 분명히 맞아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실질적으로 저는 이제 여론조사 국민들이 체감하는 부분 속에서 그걸 많이 보고 있는데 예.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것 같으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보면 굉장히 부정적인 게 그렇죠. 훨씬 많거든요. 이게 예를 들어서 통계 따로 체감 따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것이 지금 어렵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 부분 속에서 정책이라는 게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나름대로 조율하고 조정하고 그렇게 하면서 극복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 걱정스러운 거는 뭐냐면 꼭 지적을 하고 싶은 거는 지금 경제부총리를 포함해서 청와대에는 보세요. 경제수석 있죠. 일자리 수석 있죠. 경제보좌관 있죠. 사회수석 있죠. 예.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책실장 있죠. 어느 쪽에 이 부분을 가지고 컨트롤 타워가 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차라리 이거를 경제부총리한테 완전한 힘을 실어주고 내각에다 힘을 줘서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게끔 하는 게 낫지. 지금 모든 것을 청와대가 중심으로 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한다면 저는 해법을 찾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재정을 더 풀겠다는 게 기본 입장입니다. 이에 추경을 조기 집행하겠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지금 상황인 것 같은데 사실 이런 상황이면 김재정 교수님, 정부가 당장 경기 정점 이 판단을 부담스러워하기보단 그간 경제 정책에 대해 잘못된 건 인정하고 또 추진할 건 적극 추진하고 이런 대응들이 좀 더 필요하다고 보시는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 사실대로 또 밝히고 또 대안을 제시해야 됩니다. 지금 경기 정점 가지고 계속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사실대로 경기 정점은 2017년 9월 정도 지표상으로는 가장 정확히 나왔다. 100일이고 지금 현재 98이기 때문에 경기가 좀 불황이고 좀 어렵다. 사실 제가 이제 사람들을 만나보면 굉장히 어렵다 그래요. 소상공인들이나 뭐 자영업자들이나 특히 굉장히 어려워하고 전체 우리가 뭐 길 가다 보면 자영업자들이 뭐 임대라든지 뭐 부동산 내놓는다는 광고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예. 자영업자의 통계적으로 한 3분의 1 정도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뭐 폐업을 했거나 또 업종 전환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정부는 진짜 사실 그대로 좀 받아들여서 이것을 이 시기에 굉장히 어려운 시기니까 정부에서도 추가 경정 예산도 빨리 국회에서 좀 동의 좀 해주시고 경기를 살려야 된다. 경제에는 여야가 없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달려 있기 때문에 또 이와 같이 이렇게 어려운 시점에는 여야가 힘을 합쳐서 우리 위기를 극복하자. 지금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을 하고 있고 또 미국은 화웨이 제품에 대해서 삼성과 현대 뭐 우리나라 기업에 대해서 화웨이 제품 쓰지 마라. 만약 화웨이 제품을 쓰게 되면 뭐 미국 정보를 주지 않겠다 이렇게 굉장히 압박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여야가 힘을 합쳐서 이렇게 위기를 극복하도록 사실대로 좀 우리 경제가 많이 어렵다는 것을 공개하고 또 투명하게 정책을 집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측 가능성이거든요. 예. 정부가 지금 현재 사실대로 어려우니까 정부가 좀 재정 정책을 써서 경기를 활성화해야 된다. 솔직하고 투명하게 얘기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좀 관심이 쏠리는 부분이 정부가 당장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인 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입니다. 정부의 경기 인식과 더불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여러 정책들이 윤곽을 드러내는 그 시기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 지금 경기 진단을 이렇게 밀어놓는 상황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이 나오면 이 김영준 교수님, 잘못된 정책이 다시 되풀이될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겠네요. 굉장히 크죠. 지금 이 정부는 세 가지 축이 있잖아요. 소주적 성장, 그리고 혁신 성장, 공정 경제라는 이 세 가지 축을 가지고 네. 움직이는데
계속해서 혁신 성장 얘기는 좀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470조면 그게 슈퍼 예산이에요. 거기에 6조 7천억 추경이라는 거는요. 뭐 1% 정도 좀 넘지 않습니까? 예. 그걸 가지고 경제를 살릴 수 있다면 저는 추경 60조 해도 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해서 54조 원을 투입했는데 불구하고 좋은 일자리가 안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반기의 경제 정책이라는 것이 과거에 있었던 경제 정책을 만약에 네. 그대로 답습한다고 한다면 무슨 정책적 효과가 있나?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정책을 시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책을 시행했을 때 효과가 과연 있느냐를 가지고 면밀히 분석을 하고 그것을 토대로 정책을 만들어야지. 예.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방향이 좋으니까 효과가 조금 떨어지고 방식이 좀 서툴어도 괜찮다. 이런 식의 접근 방법은 저는 국민들을 설득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경제 성장률 목표치는 상당히 좀 또 낮아질 것 같습니다. 경제 상황 변화에 따른 이 대응 정책들을 좀 달리 가져가야 되는 지금 상황인 것 같은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한 말씀을 좀 더 짚어주시죠. 보통 우리 경제 성장률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경제 성장률 1%가 증가하게 되면 약 한 19만 명 정도가 또 그 일자리가 늘어나게 됩니다. 저소득층이 개선된다고 보는데요. 우리나라가 지금 GDP가 1,700조입니다. 1조 달러쯤 되거든요. 예. 1,700조 원쯤 되는데 1% 그러면 17조 원쯤 되죠. 그러니까 GDP가 17조 원 증가하는 것이 경제 성장률 1%고 경제 성장률 2%라 그러면 약 34조 원이 증가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 저소득층의 19만 명 곱하기 28만 명 정도가 이제 좀 저소득층이 개선된다고 보거든요. 예. 근데 경제 성장률이 중요한 이유가 중국은 경제 성장률이 금년에 6%예요. 과거에는 10% 정도 됐었고, 근데 이제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을 벌이면서 경제 성장률이 많이 낮아졌지만 선진국은 또 한 2%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 정도도 2%고, 그렇죠. 우리나라도 중진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좀 더 높았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도 금년대 2%로 좀 주저앉았습니다. 작년에만 해도 우리나라는 원래 한 2.5% 정도의 경제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미중 무역 전쟁이라든지 또 정부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 정책, 전 세계가 오히려 법인세를 낮추어서 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법인세를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거꾸로 올렸습니다. 그 지방세를 포함하면 한 27% 정도 되는데 이렇게 경제 정책이 거꾸로 가니까 기업들이 전부 다 한국을 벗어나서 미국과 중국에 또 계속 해외 공장을 짓고 있으니까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해야 되는 것은 기업들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게 친기업적인 정책을 만들어줘야 된다. 아까 앞에서도 봤지만 그 최저임금제 같은 경우도 동결이나 또 물가 인상률이 2% 정도니까 최저임금도 한 동결 내지는 2% 정도 유지하고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법인세도 OECD 평균이 23%거든요. 우리나라 27%입니다. 예. 그러니까 OECD 평균으로 좀 낮추면 우리나라에 더 많은 일자리가 생깁니다. 이와 같이 정부가 경제 성장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재정 정책과 함께 친기업적인 정책을 해줘야 된다. 기업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지 우리나라 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 두 분의 교수님들과 경기 저점 논란, 나아가 정책 실기 논란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